뉴스버스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 확산 이후로 어제 잠시 중단했던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을 오늘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어제 마침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해서 지지율 하락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 일단 오늘 다시 시작했어요. 예. 오늘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별 말씀 없으셨던가요? 네. 근데 이제 일단 뭐 코로나 확산으로 네. 인해서 이제 뭐 기자들한테 재택근무 권고를 했는데 예. 뭐 다들 나오신다면서요? 뭐 이제 그러면서 좀 웃어주시고 출입 기자들도 코로나에 걸린 모양이죠. 몇 명 걸렸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갑자기 그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앞으로 잠정 중단한다. 네. 뭐 시한도 못 뽑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일부 기자들이 반발을 좀 하기도 했는데 네. 어떤 기자가 이제 그 대통령실방 공지에 올라온 거를 저도 봤는데 그 기자들이 뭐 코로나 균 옮기는 사람들이냐 이러면서 이제 항의를 한 것이 좀 있었습니다. 네. 기자실에 이렇게 코로나 퍼지면 뭐 당연히 어떤 경호 문제나 이런 걸로 좀 조심할 필요도 있고 근데 조심할 필요 어제 있습니다. 마침 공교롭게도 근데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지율과 관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분명히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어제 기자들이 그런 걸 이제 좀 물어봤고, 네. 왜 대변인실 입장에서는 아닌 거 알면서 왜 자꾸 그렇게 쓰시냐. 예. 그래서 이런 약간 이제 좀 볼멘 소리도 나오고, 네. 좀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코로나가 어제보다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더 늘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4만 명 돌파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더 늘어났는데 오히려 더 안 해야 되는데 오늘 또 다시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거리를 좀 많이 벌리고 한 7, 8m? 네. 이렇게 벌리고, 멀리서 대답하는 방식으로 오늘 도어 스태핑을 하셨어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전후 사정을 보면 출근길에 이제 약식 기자들하고 이렇게 질문 응답하는 도어 스태핑이라고 그러죠. 이걸 대통령은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이게 지지율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참모들이 말려서 어제 잠정 중단을 했는데 오늘 대통령이 나오다가 다시 시작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제가 좀 그쪽 부분에 정통한 분한테 네. 좀 물어보니까, 네. 네, 얘기가 참모들이 굉장히 열심히 도어 스태핑 준비를 하는데, 뭐, 네네네. 하는데, 네. 질문도 열심히 써주고 답변도 열심히 써준다면서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네. 받아들이시지 않는다. 준비된 답변을 그냥 그렇죠. 받아들이지 않고 네. 그냥 대통령이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참모들이 네. 불안해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지율 얘기를 할 텐데 이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도 나왔다면서요. 어제 이제 업무보고가 배석자 없이 장관만 참석시켜놓고 참모들하고 대통령이 질의응답 형식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 맞습니다. 대해서는 오늘 뭐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기자들이 어제 대통령 당부가 뭐였냐? 뭐 이런 네. 질문이 좀 나왔는데, 네. 뭐 서민 민생이 경제 위기로 타격받지 않도록 해달라 뭐 그런 주문을 했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그 외에 특별한 얘기는 오늘은 없었던 모양이에요. 뭐 거리가 멀어지니까 말수도 적어지시는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은 지지율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래도 지지율이 이렇게 급락한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까? 사실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신경이 많이 쓰이실 거예요. 특히 네.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치적 기반이 정확하게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더 신경 쓰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지금 취임 2달밖에 안 됐잖아요. 취임 2달이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34.5%가 나온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30%대 된 게 지난주 금요일 날 갤럽 조사에 37%가 나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바로 이제 이어가겠지만 37%가 나온 거야. 리얼미터 조사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30%대로 지금 굳어져 있고 이게 일일 조사를 보면 37%가 그때 35.4%까지 나온 예, 것 맞습니다. 같아요. 리얼미터 조사 네. 금요일 날 조사에서 35.4%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네. 저희 PD님께서 잘 올려주시겠지만 네. 이 그래프 보시면 양상이 정확하게 보여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네. 그래프 가져왔는데 이렇게 일간 그래프거든요. 이렇게 쭉쭉쭉쭉 계속 이렇게 하향 추세거든요. 그렇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35.4%가 지난주 금요일 8일날 맞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더 떨어졌을지 않을까요? 오늘쯤에는 더. 또 도어 스태핑 재개하셨으니까 한번 봐야죠.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 왜 좋은 우리말을 두고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냐.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약식 기자회견 이렇게 얘기를 쓰더라고요. 우리도 약식 기자회견이라고 하죠. 통일을 하죠. 네, 대통령께서 영어 좋아하시는데. 네, 그렇긴 하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약식 기자회견이 대통령 출근길에서 하는 게 지지율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네네. 지지율은 이제 어제 나온 거, 어제죠. 리얼미터하고 두 군데 나왔잖아요. 네, 어떻게 나온 건가요? 그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리얼미터가 이제 사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조사를 네. 하지 않습니까? 네. 예, 표본이 상당히 많아요. 2,500명이 넘기 어이구,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 거죠. 그래서 네. 오차 범위도 굉장히 좁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긍정평가, 소위 말하는 이제 지지한다 쪽이 37%, 네. 그리고 부정평가가 57%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예,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리얼미터도 리얼미터인데, 저번 주 갤럽 조사,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제 뭐 KSOI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34.5%가 나오고, 네. 부정평가 60% 넘어간 수치까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ARS 조사는 굉장히 여론이 빠르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분위기에 따라서 좀 휘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네. 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전화면접 조사를 하기 네. 때문에 이게 크게 움직이진 않거든요. 네. 근데 갤럽 조사가 이렇게 저는 한꺼번에 6, 7% 떨어지는 건 처음 봤어요. 그 전주에 네. 40 몇 프로였던가요? 맞습니다. 44% 44%였는데 37%, 7%가 떨어진 7%가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네. 이거는 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이후로 거의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민심이 이게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동안에 이 약식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그러니까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정제되지 않는 발언 이런 것들에서 상당히 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제 이제 KSO의 조사를 네. 보면은 도어 스태핑 논란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한다라는 응답이 47.3%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대신 또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오히려 신중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답변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그 답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솔직한 스타일 같은 것도 이제 좋게 네.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이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게 영향 미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되고 그 있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이거 말고 아까 말했던 이제 즉흥적인 발언 이런 거 해서 지지율에 영향 미치는 거 말고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부정적인 비정평가의 첫 번째 아무래도 원인. 인사 문제죠. 네. 네, 그래서 뭐 이번에 보면은 인사 실패냐 아니냐를 놓고 이제 뭐 조사를 이제 KSO에서 했어요. 예. 근데 거기서는 이제 60% 이상이 인사 인사 실패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지난주, 그래서 주말에 그게 나왔었잖아요. 송홍열 공정거래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게 일요일 날 맞습니다. 자진 사퇴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송홍열 위원장 같은 경우 반영이 된 건가요? 일요일 날. 아니요, 그게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박순희 교육부총리가 네네.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만 반영이 된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인사 실패라는 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반영이 되겠네요. 예, 아무래도 또 이제 다음 인사가 또 아직 남아있고요. 그렇죠. 지금 또 이제 코로나19 재확산 얘기가 나오는데 또 보건복지부 수장이 지금 공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복지부가 지금 초유의 일이잖아요. 두 번째, 두 명 연속해서 두 분 후보자가 낙마한 맞습니다. 것도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골라도 그렇게 고르시는지. 자, 그럼 송홍열 공정위원장 네. 건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성희롱 발언이 크게 그러니까 성희롱 문제가 발언이 문제가 아니라 네. 그 발언도 발언이지만 그게 다 알려진 발언이었잖아요, 다. 아, 2014년에 그렇죠. 이미 다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좀 알아봤거든요. 그거 알아보니까 그 네. 보도한 기자도 지금 대통령실에 가 있다면서요. 홍보수석실에 네. 행정관으로 가 계신데 네. 네, 그분이 물론 이제 인사의 개입은 행정관급에서 하는 정도는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적어도 이게 발표될 때쯤에는 이분은 아셨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알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알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1단계 검증을 어디서 하기로 했어요? 법무부에서 하기로 했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한다고 해서 자칫 검증한다고 해서 한동훈 장관 밑에 그 조직을 만들어 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난리를 치고, 예. 이 위헌이다, 위헌 논란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아니, 위헌 네네. 논란이 아니라 사실 명백한 위헌이죠. 네. 정부 조직법에 어긋나는 거고, 또 헌법에도 어긋나는 거고, 네. 그런 난리를 겪어가면서 조직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검증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거기도 있고, 대통령실 인사비서관도 있잖아요. 인사비서관실도. 그렇죠. 거기도 있고. 그런데 그 아까 말했던 그런 발언 논란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후보자로 지명한 거예요? 후보 본인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사과하면서 그 일로 인해서 낙마하더라도 받아들일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했잖아요. 기자간담회에서. 맞습니다.
그건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거든. 후보도 이게 낙마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인사검증을 자기가 이제 오케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안 알려졌으면 모르는데 이게 다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왜 강행을 했냐라는 거죠.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그 정도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하십니까? 부분들이, 네. 제가 보기엔 이런 부분들이 아까 이제 그 인사실패, 부정평가 요인, 원인에 하는 어떤 인사실패의 하나에 꼽힌다, 인사참사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그럼 왜 그런 게 있는 걸 알면서도 후보자 지명을 했냐, 이 부분이잖아요. 이거 대통령과 어떤 관계가 있어요?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네, 그랬잖아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지인이기 때문에 그런 낙마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얘기도 나오잖아요, 지금. 아니, 그래갖고 이제 보니까, 이제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맥락이 조금 닿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저희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인 내각이다. 이런 네. 얘기 말씀드렸었고, 네. 그리고 이제 저번에 이제 나토 순방 가실 때도 이제 뭐, 보니까 이제 또 지인 인사비서관 와이프를 네. 이제 데리고 가시고, 네. 그 거기다 이제 뭐- 김건희 여사하고 잘 네. 아시는 분이고, 두 분하고도 잘 아시는 분인 모양이죠.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 자기 외가 쪽에 있는 또 인척을 또 이렇게 채용을 하시고, 지금 네. 동지라고 해서 채용이 돼 있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네. 그 민주당에서 법안 하나 발의했더라고요. 네. 그 대통령실 동네 소모임화 방지법이라고 그런 네. 거를 또 발의를 해서 네. 네, 지금 뭐 국회에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기자들도 좀 부릅뜨고 눈 부릅뜨고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네.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반복된다고 지적한 게 지금 지적을 하니까 또 문제가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그렇죠. 화를 냈잖아요. 버럭하고. 네,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게 대통령 약간 제스처에 특징이 있거든요. 네, 그래요? 네, 화가 나시면 이제 이거부터 시작하시는데 아니, 손가락질 이렇게 하시는데 네. 저 때 기억나지 않으세요? 그 저희 고발사주 보도하고 나서 작년 9월 8일 날 그때는 네. 핏대가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피대가 올라가면서 그때도 막 손가락질 이렇게 막 하시면서 그때 한 말이 있었잖아요. 뭐라 네. 그랬어요? 공작을 하려면 네. 그때 나온 얘기는 공작을 하려면 큰 언론사하고 하지 왜 작은 언론사 그 얘기 그때 나온 거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때 기자회견 때 나왔죠. 나왔던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그걸 정치 공작으로 몰아간 게 그때 기자회견이잖아요. 그렇죠. 9월 8일이던가요? 굉장히 성공적인 정치 공작 사건이죠. 네. 윤 대통령이 그걸로 정치 공작을 잘 하셨다. 저는 뭐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뭐 정치 공작이라기보다는 네. 그거는 이제 그 역프레임을 씌운 거잖아요. 네. 사실은 고발 사주 자체가 정치 공작적인 행태잖아요. 그걸 이제 윤 대통령이랑 뭐 한동훈 장관 다 무혐의 받았지만, 네. 그 당시에는 이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상당히 이게 국가기관 문란 사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저는 뭐, 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얘기해보세요. 괜찮아요. 손준성 검사가 머리에 총을 맞지 않는 이상 그 고발장을 왜 씁니까? 그거 항상 하는 네.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손준성 검사는 동기가 없어요. 왜 동기가 없죠. 왜 검찰정법에 중립 의무까지 지키게 돼 있는데 그 법까지 위반해 가면서 고발장을 알아서 그냥 써준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이 안 되죠. 손준성 검사한테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안이잖아요. 그 당시 개인으로 보면. 그렇죠. 네. 근데 자발적으로 그냥 알아서 써줬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네.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공수처가 근데 수사가 좀 그래서 한계가 있어서 지금 어쩔 수 없는 네. 거죠. 뭐 재판을 잘 지켜보세요. 예. 네, 어떻게 되는지. 자, 근데 이제 약식 기자회견 말고 또 지지율에 어떤 부분들이 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인사 실패 말고. 뭐 이제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뭐 진중권 교수님 선생님 네네. 나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은 이제 이준석 대표 이제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그렇죠. 예, 그 사건을 이제 거론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리얼미터 조사 보면 20대 여론조사 보면 긍정평가 하락폭이 20대에서 제일 컸어요. 12.9%포인트. 예, 뭐 실제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20대 남성들 쪽에서는 굉장히 큰 네. 지지를 받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이제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부정평가 상승폭도 9.5%포인트로 제일 높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20대들은 이번에 당권 싸움에서 네. 이준석 대표의 중징계가 나왔고 좀 억울하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는 네, 건가요?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제 징계를 하는 방식이라는 게 네. 결국에는 성상납 부분에 대한 이제 시비를 가린 것이 아니고 네. 예, 그 부분에 증거인멸을 교사했다, 교사했냐 안 했냐 네. 예, 이거를 가지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도 이제 의견은 굉장히 팽팽하게 나온 거예요. 이번 여론조사 보면.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징계가 적절했냐, 과도했냐, 이게 거의 33%대 31% 이렇게 좀 팽팽하게 맞선 것 같아요. 예, 그런 네. 상황이고. 진 교수는 뭐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인사실책보다는 태도가 더 문제다. 그러니까 아까 그 그런 얘기는- 거잖아요. 네. 과거 정권을 탓하는 손가락질하고. 그런 거. 네, 뭐 민변으로 과거에는 도배질 하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대통령 처음 해봤다. 경제 대책 물어보니까 좀 외부 요인 때문에 그러는데 네. 뭐가 있느냐. 뭐 이런 어떤 이제 답변, 그러니까 약식 기자회견에서 보이는 대통령의 태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실제로도 네. 같은 내용을 얘기를 하더라도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보일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아마 문제가 되지 않았나. 네. 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김건희 씨 부분도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것도 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죠.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뭐 의도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일거수일투족 뭐 패션부터 시작해서 보도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나토 정상회담 때 네. 다 이렇게 보도가 됐죠. 아니 오히려 솔직히 이거는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윤 대통령의 회담 성과나 이런 부분보다 김건희 여사 패션이 더 인기가 많았어요. 기사로. 그건 언론이 좀 문제인 것 같고. 저도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그 며칠 전에 우리가 여기 방송에서 하겠지만, 김건희 그 여사의 어떤 5만원짜리 치마, 32만원짜리 발찌, 이게 이거 언론에 보도돼가지고 이게 소문 코스프레 하는데, 네. 그 사진을 오빠가 줬다 이런 중앙일보 보도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앙일보에서 그런 보도가 나왔고. 그런데 네. 정 기자가 또 그 보도를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또 우리가 따져봐야니까 한번 확인해 봤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뭐. 그래도 오빠하고 저희가- 통화를 하지 않았나요? 제가 처음에 무슨 구인사 무슨 심한지 뭔지 그거는 어떤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있는 걸 누가 보내준 거를 제가 전달한 적은 있어요, 한 번은. 그다음에 무슨 뭐 발찌인지 뭐 프라다인지 뭔지는 그건 저는 지금도 내용을 모르는 내용인데 뭐 제가 전달한 사실도 없고 제가 그 내용을 안 사실도 없어요. 최근에 있었던 32만원짜리 발찌 사진. 네. 요거는 내가 한 게 아니다. 네. 그건 그 32만 발찌라는 게 정상회담 갈 때에 맞습니다. 정상회담 가서 찍힌 맞아요. 사진에 그 두른 발찌를 얘기하는 예, 거죠. 도착해서 내리는 사진에 그래서 나오죠. 그럼 그 오빠가 갔다는 얘긴데 정상회담에 이제 갖다는 게 아니고. 아니 가서 찍은 거여야 되는데 그 사진을 찍어서 전달했으면 예, 근데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예. 거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오빠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이거 내가 한 게 아닌데 이제 중앙일보에서 그런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이거를 처음 보도했던 기자가 전화가 와서 오히려 자기한테 네. 항의를 했다. 왜요? 왜 아니, 아니에요? 왜 이제 그렇게 한 거 아닌데 뭐 이제 이 사람이 돌렸다고 생각을 했겠죠. 네. 그래서 내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네, 왜 그러냐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고 네. 그래서 제가 그 기자분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네. 이게 그 사진 기사에 나온 이제 네. 팔찌하고 발찌 이런 부분 이분이 패션 뷰티 쪽 관련 취재하시는 분이에요 원래. 그래가지고 이제 제품을 알아내가지고 자기가 기사를 썼고 32만 원짜리다라는 걸 이제 처음에는 거죠. 팔찌 팔찌. 팔찌를 쓰고 이제 발찌 사진을 올려놨는데 네. 그 발찌 사진을 보고 이 판매한 32만 원짜리 네. 발찌를 판매한 업체 대표님이 그러니까 이메일이 먼저 와서 네. 나도 놀랬다 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그분 취재해서 그거 다시 이제 기사를 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기사가 돼요? 발찌를 뭘 들고 있고 팔찌를 뭘 들고 이게 기사가 되는지 난 잘 모르겠네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그래서 그 대표님한테 물어보니까 또 네.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네. 자기는 브랜드 마케팅 차원에서 아니 네. 그 이제 발찌 대표인지 팔찌 대표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걸 만든 그 판매한 대표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그렇죠. 판매를 하시는 분이고 하기 때문에 네. 어디지 나와가지고 홍보가 되면 좋잖아요. 네. 그분은 이해가 이제 되는 거고, 근데 그게 기사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네. 요거를 이제 이 처음에 했던 분이 경제지어리 기자님인데 네. 이제 이분한테 이제 이걸 알려주고 그래서 이쪽에서 네. 6월 28일날 기사가 나가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영향이 미미하니까 네. 다음날 이제 뭐 일간지에다가 또 줘가지고 근데 그걸 누가 줬는지는 지금 모른다는 거잖아요. 아니 의심하기로는 오빠가 준 거라고 의심했는데. 이 대표가 준 거 자기가 오빠가 아니라 이 대표가 돌렸다 이 말이군요.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네. 이제 두 군데 이제 돌려가지고 좀 이제 확산됐다. 큰 매체에 보도가 되니까 이게 확산됐다 이제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일단은 중앙일보에 나온 보도는 하나는 맞고 하나는 약간 경위가 좀 다르네요.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네. 그 이제 중앙일보 쓰신 이제 선배님께서 네. 이거는 사실관계가 틀린 게 없다라고 해서 정정 보도를 거부를 하셨어요. 거부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중간에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죠.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아까 대표, 업체 대표가 돌린 것 외에, 오빠가 또 나중에 추후에 뭐 또 아는 기자한테 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배제할 수 거잖아요. 없는 거죠. 네.
근데 일단은 오빠는 그 김건희 씨 오빠는 그걸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예, 30원짜리 맞습니다. 발제는. 그렇게 말씀하고 네. 계십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이제 안 했다는 거니까 예. 뭐 또 우리가 뭐 무조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네, 나중에 사실관계 또 따져보면 또 드러나는 부분이 있겠죠. 뭐 그럴 수 있죠. 네. 어찌됐든 오늘 저 대통령 약식 기자회견이 이제 제기가 됐는데 이게 지지율에 영향을 미쳐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맞습니다. 보면. 네. 앞으로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네. 그 네. 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평가가 이 신선하고 굉장히 대통령의 어떤 소통의 접점을 넓히는 측면도 있다라는 건 긍정적인 평가가 많아요. 아,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다만 대통령이 정제되지 않고 직자적이고 이렇게 발언들을 함으로써 국민들을 좀 불안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감정적인 것 발언들을 하는 경향도 있고 네네. 이걸 거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겠죠. 대통령이 처음이신데 네. 시간이 지나면 더 나아지지 않겠나 한번 기대를 해보려고요. 어제 우리 칼럼 쓰시는 네. 김수민 정치평론가가 우리 칼럼에다 한 얘기가 있어요. 네.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뭐라고 하셨죠?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 대통령이 다른 사람을 바뀌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대통령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네. 하여튼 그게 정답, 현재까지로서는 그게 정답인 것 같은데, 네. 대통령이 고집이 세다고 해요. 그건 지금 뭐 주변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예요. 남의 얘기를 잘 안 듣는다. 고집이 그렇죠. 세다. 이런 네. 얘기 나오는데 그 센 고집으로 계속 밀어붙이면 계속 지지율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조금 전향적으로 태도를 좀 바꾸시기를 좀 그렇죠.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도를 네. 바꿔야죠. 네. 네. 자, 뉴스버스 유튜브 방송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